국회가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 수행 능력이나 후보자의 자질 또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이 청문회가 거의 의도적으로 자료를 깊이 회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여당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시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들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생활보호와 고지거부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청문회법과 무관한 내용들을 들어서 전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의혹,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료가 와야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222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115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률은 48.2% 정도 되는데 그중에 법무부가 60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7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률이 38%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중에 핵심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고지거부 사유와 사생활 침해로 자료 제출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까지 자료 제출한 것으로 파악해서 건수를 넣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인사청문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료 제출 요구의 권한에 자료 제출 요구받은 기간 내 자료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기관에 위원회가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국회 법사위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강력히 경고하는 서면 경고하는 그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안 될 시에는 저는 청문회를 연기해서 자료 제출을 받은 후에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조홍천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가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그 취지에 비춰서 이런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김현웅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그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 직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 안경환 후보자도 또 자진 사퇴를 한 전례도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청문회를 개시해서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국민은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불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 도대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 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꽤 포함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렵다면 왜 힘든지 후보자에게 추궁을 해주시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광덕 의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모습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시대에 맞는 이 법무부의 변화와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걸 검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좀 당당하고 소신 있고 그리고 좀 솔직한 그런 모습의 장관이어야 이 중차대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부 혁신의 칼을 그 손에 쥐어줄 수 있다는 것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얘기를 누차 후보자 측에 해서 그런 걸 소명했는데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책무이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되실 분께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법을 위반할 때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오히려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전세 보증금이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3억 원 전후한다라고 알고 있고 후보자 아들이 2014년 2월에 로스쿨을 졸업해서 1년 후인 2015년 4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나면 6개월간 실무 수습을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 수습을 끝내고 나서 그 법무법인 1회에서 아마 정식 급여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불과 몇 개월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 더군다나 로스쿨을 졸업한 1년차 새내기 변호사의 급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해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3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정치 공세입니까? 후보자 흠집내기입니까?
지금 우리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또 돈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또 결혼을 해도 양육비가 문제돼서 아이 낳는 걸 포기한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대표적인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얼마인지 그 자금 출처는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자료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호소드리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저는 저와 같은 인식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문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가족의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모친께서 2011년에 서초동에 2억 45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그 분양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자금의 출처와 그 후에 이런 거주 상황을 좀 소명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셨는데 그 대학원생으로부터 부당하게 기금을 받고 향응을 요구했다라는 그 자료에 대해서 이 교육부에서 2006년 3월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 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연세대학교 측의 대학원 입학 전형과 기부금 및 향응 요구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재조사를 한 결과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심사위원 간 협의만으로 박사과정 입학 서류 심사표의 성적을 가감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입학관리 업무에 소홀히 처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해라. 그리고 교직원 교육을 해라. 그러한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 결과를 2016년 5월까지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한 조치를 따르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사건, 우리 자기들이 요청하는 것을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였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예, 박주민입니다. 저도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봤던 인사청문회 때마다 사실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논란이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예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제가 경험해봤던 두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선의 헌법재판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많은 문제 제기는 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은 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에 그 사고를 은폐했었다는 굉장히 큰 의혹을 받았었는데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들은 이후에 계속 제출을 해달라. 하지만 정책적인 검증은 해야 되니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당이 된 뒤에도 제가 경험해본 두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한 번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한 번은 정연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두 번 저희가 여당이 됐을 때에 치러진 인사청문회였는데 이 경우도 전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김희수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유기준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그 당시 위원장이셨던 유기준 의원님은 일단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는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해 본, 즉 제가 야당이었을 때 그리고 여당이었을 때 경험해 본 4번의 인사청문회 모두 다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는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정책검증이나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의문점을 풀어드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부합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박지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상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권 야당의 태도로, 우리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태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농반진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분노했던 여러 적폐들에 대한 청산을 모토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되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 조직에 검찰 조직에 있는 법무검찰 조직에 있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열한 논쟁, 어떤 경우는 또 단호한 조치 등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이 잘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위상과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도 오늘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또 우리 검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정말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보관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그러한 지적은 별도로 논의 혹은 별도의 촉구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그 위원회 요구 자료가 대략 한 479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은 다 제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것 중에 한 125건쯤 되는데 제 통계로는 108건 정도가 회신돼서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현웅 후보자 제출률보다 한 5, 6% 더 높습니다. 특히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후보자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못한 자료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제출되기는 어려운 그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요구 자료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관, 법무관,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입장과 보관을 한번 들어보고 동시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자료,
인사청문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이것은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또 우리 후보자에게도 법무부 측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여상규 의원님. 국회가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 수행 능력이나 후보자의 자질 또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이 청문회가 거의 의도적으로 자료를 깊이 회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여당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시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들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생활보호와 고지거부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청문회법과 무관한 내용들을 들어서 전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의혹,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료가 와야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222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115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률은 48.2% 정도 되는데 그중에 법무부가 60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7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률이 38% 정도뿐이 필요한 자료인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꽤 포함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렵다면 왜 힘든지 후보자에게 추궁을 해주신 게 그게 국민을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홍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광덕 의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모습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시대에 맞는 이 법무부의 변화와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걸 검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좀 당당하고 소신 있고 그리고 좀 솔직한 그런 모습의 장관이어야 이 중차대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부 혁신의 칼을 그 손에 쥐어줄 수 있다. 안경환 후보자도 또 자진 사퇴를 한 전례도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청문회를 개시해서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국민은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불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 도대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 청문회에서 꼭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중에 핵심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고직업유 사유와 사생활 침해로 자료 제출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까지 자료 제출한 것으로 파악해서 건수를 넣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인사청문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료 제출 요구의 권한에 자료 제출 요구받은 기간 내 자료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기간에 위원회가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국회 법사위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강력히 경고하는 서명 공고하는 그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안 될 시에는 저는 청문회를 연기해서 자료 제출을 받은 후에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조홍천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가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그 취지에 비춰서 이런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김현웅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그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 직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